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요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수련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요가를 효과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네. 수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흡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호흡에 좀 신경을 써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등을 먼저 바르게 펴세요. 네. 3카운트에 내쉴게요. 아,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자극을, 기분 좋은 자극을 느끼신다면 그걸로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게 요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른 자세만 해도 우리가 겪고 있었던 통증이 조금 완화가 네.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이자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홍경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요새는 요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가가 정확한 어떤 기원이라든지 뜻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는 아마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한 기원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요가 경전이라고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이 네. 있는데요. 그 책이 기원전 4세기에 쓰여졌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좀 추측을 해볼 때는 이미 기원전 4세기 이전부터 네. 요가가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요가의 뜻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요가는 사실 그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가가 우리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냥 익숙한 한 단어이지만 네. 사실은 결합, 무리, 네. 연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식과 에너지를 좀 연결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과 우리 자신을 좀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 네. 숨어져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쉽게 그냥 요가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요가라는 단어의 그런 어떤 세상과 나를 연결하고 타인과 나를 연결한다는, 나와 또 나 자신을 연결한다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군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언제 요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동네 요가원의 회원으로 이제 시작을 네. 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요가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요가를 가르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요가의 매력에 너무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 자격증도 따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좀 요가를 가르치는 일이 제 메인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다른 네. 일을 하시다가 네, 어떻게 보면 요가로 전업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다른 일을 뭘 하셨었어요? 실은 이제 저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네. 방송 구성 작가였는데요.
예, 다들 추측을 해보실 수 있지만 방송 일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일이고 네, 또 그렇죠. 예, 제작비는 항상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최고의 또 결과를 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시청률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 생활이 항상 초조함이 있었고 네. 시청률이 또 나오기 전날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니 잠도 좀 깊이 못 자게 되는 날도 많고 항상 좀 예민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건강을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요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한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쵸. 네. 외부와 좀 단절이 되고 그냥 나 자신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네. 예, 그래서 그런 매력에 좀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정말 이렇게 전업까지 하시게 됐는데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지신 거잖아요. 요가의 어떤 점이 그렇게 가장 매력적이고 도움이 됐던가요? 저의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요가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네. 수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좀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가는 그냥 엉킨 에너지를 우리가 올곧게 바르게 만들어주는 정화하고 또 정렬을 맞춰주는 수련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올곧게 이렇게 엉킨 에너지를 좀 우리가 잡아주게 된다면, 순환계의 도움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순환계가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노폐물이나 몸속에 독소가 또 빠지게 되겠죠. 네, 그거는 뭐 너무 건강해진다는 거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도 좀 원활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좀 숙면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도 좀 편안해질 수 네.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 듣고 보니까 네. 요가의 장점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막 몸이 찌뿌듯하거나 피곤할 때는 요가 수련을 걸을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고 나면 정말 개운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엉킨 에너지를 풀어주니까 디톡스가 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가를 그러면 어떤 분에게 원장님은 가장 권장하시는지, 어떤 분이 요가를 수련하면 더욱 효과적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제가 요가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기 싫은데 오늘 억지로 왔어요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계잖아요. 제가 요가원을 하면서 진짜 뿌듯했던 점 중에 하나인데 항상 얼굴이 좀 지쳐서 오시거나 아니면 화가 좀 많이 올라와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고 나서 1시간 동안 수련을 하고 난 후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목소리부터 좀 온화해지시고 안색이 정말 바뀌시죠. 네, 네. 얼굴 톤, 표정까지 좀 밝아져서 나오시는 네.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러면 진짜 그게 또 제 보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여쭤보셨던 것처럼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 마음 수련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근육 형성을 위해서 네.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체형 교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불면증이 심해서 좀 그걸 고쳐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요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요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자기에게 맞는 요가법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원장님, 요가가 이렇게 또 단순하게 스트레칭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몸도 정화시켜주고 마음도 정화시켜주는 정말 좋은 수련법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새같이 이제 코로나로 다들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고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요가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맞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랑 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고 무기력하다는 분들이 좀 네. 제가 뵙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가 그런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데도 요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 이론에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의 감정은 균형을 잃을 때가 있고 항상 과도하고 넘칠 때가 있고 네. 부족이나 결핍 상태가 될 때가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감정 상태가 우리는 수시로 변하고 또, 네.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같이 겪을 때도 있죠. 당연히 균형을 이룰 때가 가장 우리 몸에는 좋겠죠. 그때는 우리가 평온함이나 기쁨,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과잉일 때, 넘치는 경우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짜증이나 분노, 혹은 네. 우울함, 불안함, 무기력함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요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좀 맞출 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를 좀 균형을 좀 맞추게 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좀 과도하게 겪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과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항상 대부분은 다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도 요가를 같이 겸해서 어떤 심신의 수련법으로 실천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떤 단절을 시켜줬잖아요. 모든 어떤 사람과 이웃과 뭐 직장과 뭐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 단절로 이제 상징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요가의 원뜻에는 또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로 단절된 세상을 치유해주는 것이 연결해주는 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럼 이제 그 요가로 우리 일반인들이 좀 감정적이 됐든 육체적이 됐든 치유가 되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네. 먼저 호흡법을 네.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호흡에 좀 신경을 써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안타르 쿰바크라는 그 요가 호흡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호흡의 길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먼저 바르게 앉아서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지만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네. 앞바다리를 하셔도 괜찮고 다리가 괜찮다면 그 반가부자 혹은 네. 가부자 자세를 취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손등은 무릎 위에 살포시 네. 얹어 놓고 등을 먼저 바르게 펴세요. 네. 그리고 호흡의 길이를 좀 조정을 한 건데요. 먼저 숨을 마시는 호흡을 3카운트에 네. 숨을 마셔 볼게요. 2카운트 멈추시고 3카운트에 내쉴게요. 아, 네. 이제 호흡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3카운트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4카운트, 5카운트 아. 이렇게 조금씩 네, 네, 네. 늘려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같은 비율로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이제 그 토탈,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다 합쳐서 3카운트.
아니요. 세 카운트 마시는 호흡에 세 카운트를 세시고 네. 두 카운트를 잠시 멈추세요. 네. 숨을 머금고 계시다가 다시 세 카운트에 숨을 내쉬는 거죠. 아, 네네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숨을 마시고 둘, 하나, 잠시 멈췄다가 하나, 숨을 세 카운트에 내쉴게요. 셋, 둘, 하나. 아. 요 호흡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 하실 때 5번 정도 하시면 마음이 좀 안정되는 느낌을 5세트를요? 네, 5세트를 아, 하시면 네네.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것들을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조금만 다시 반복을 해주시겠어요?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려 볼게요. 숨을 마시는 호흡을 처음에는 세 카운트에 숨을 마시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둘, 셋 셋. 하시면서 쭉 들이마시라는 거죠? 네. 네. 세 카운트 내내 숨을 마시고 네. 두 카운트 동안에는 잠시 숨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네. 네.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쉬는 호흡을 세 카운트 내내 내쉬는 거예요. 네. 네. 하나, 둘, 둘. 셋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후 하고 내뱉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첫 번째 동작으로 호흡을 조절을 함으로써 나의 감정과 마음을 이제 조금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다음 또 동작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어깨랑 호흡을 집중을 하면서 좀 어깨를 풀어보는 동작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가슴 앞에 손을 한번 합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손바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볍게 느껴보시고 어깨는 힘을 풀어서 네. 편안하게 이완을 할게요. 한 호흡을 숨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아, 양 손바닥이 내 옆 가슴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여기서 세 호흡 같이 유지하실게요. 네. 둘. 다시 마시면서 양손 가슴 앞에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왼쪽으로 보내서 왼쪽 가슴선과 일직선이 되게. 여기서도 우리 세 호흡 유지하실게요. 두 호흡 더. 마지막 한 호흡. 마시면서 양손 가슴 앞에 천천히 손 풀어 네. 놓으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호흡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간단한 이제 동작을 같이 겸해 보니까 막 바쁘고 산란했던 마음이 금세 정말 평화롭게 안정되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가 호흡이 대부분 다 짧고 얕아서 문제잖아요. 요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너무나 숨가쁜 생활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천천히 정말 호흡만 잘 조절을 해주셔도 많은 유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호흡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좀 영양소가 되는 네. 에너지원이 물과 음식 그리고 공기라고 해요. 음식은 우리가 사실 뭐 며칠 안 먹어도 뭐 죽지는 않죠. 예. 물도 적게는 몇 시간 아니면 길게는 뭐 하루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은 사실 우리가 5분만 그럼요. 못해도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 호흡이 우리 몸에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과 또 직결이 된다고 네. 하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네. 배가 볼록볼록 하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호흡이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쇄골까지밖에 숨이 네.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분에 우리가 호흡을 몇 번 정도나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막 빠르게 호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호흡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호흡을 1분 동안 만약에 10번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네. 하면 호흡을 1분 동안 20번 정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깊은 호흡, 그러니까 느리고 천천히 하는 호흡이 맞아요. 우리 몸에 장수랑도 또 연결이 네, 되어 있다는 네.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을 좀 깊고 천천히 하면 우리 몸에 신경계의 좀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편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장수 동물로 가장 대표적인 거북이 같은 경우가 호흡을 정말 1분에 1회를 할까 말까 한다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이제 그 사람마다 태어날 때 본인의 이렇게 그 총량의 호흡수를 타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막 화내고 맨날 바쁘고 분주하면서 헐레벌떡 막 숨가쁜 생활을 하면 그 총량을 빨리빨리 쓰니까 수명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천천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호흡을 깊고 이제 안정되게 하다 보면은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네, 이런 원리에서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네, 호흡을 하는데도 사실 처음부터 깊고 느린 호흡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늘 호흡을 하고 있지만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가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요가는 저희가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네. 하는 수련법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마다 숨 쉬는 방법들을 또 같이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도 내가 호흡이 좀 짧고 좀 고쳐보고 싶다면 요가 동작을 통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호흡은 정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자동차의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우리 몸의 어떤 엔진과 같은. 그래서 나의 호흡을 나의 호흡을 스스로 자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은 자동차 엔진 체크하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가는 이렇게 보면은 매트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홈트로 사람들이 제일 요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가인 것 같고 뭐 특별한 도구나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처음 요가를 접했던 기회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한창 막 유행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때는 이제 스트레칭 위주의 요가 테이프가 있어서 네. 그걸 보면서 집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홈트 전 버전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운동을 하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인터넷이나 뭐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 한 장만 있으면 되고 또 공간도 많이 필요 없거든요. 한
평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또 요가를 많이 선호를 하시게 되고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요가가 붐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 기원한 어떤 심신을 수련하는 명상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는 어떤 연예인들의 아름다워지는 그런 운동법으로 이제 시작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고난이 동작들도 많고 또 막 그 기괴한 요상한 포즈들로 이렇게 또 요가가 둔갑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요가의 매력이 정말 다양한 것처럼 네. 요가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가 아까 비디오 테이프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위주의 네. 요가였다면 요가도 우리나라에는 유행과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때는 왜 한요가라고 해서 굉장히 더운 네, 환경에서 맞아요. 37도 이상의 온도와 뭐 60도 이상의 습도에서 네. 뜨겁게 하는 네. 곳에서 요가를 하는 게 또 유행이었죠. 한때는 또 서커스랑 결합이 된 그 줄에 매달려서 하는 네. 그 플라잉 요가가 또 한때는 굉장히 또 많았어요. 지금은 또 소마틱스랑 요가가 결합된 소마 요가도 있고 또 몸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인요가라는 것도 네. 있고요. 요가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요가를 조금 접해봤는데 TV에서 본 것처럼 너무 고난이도고 너무 힘들 것 같다, 요가.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요가들을 좀 경험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요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저도 요가를 수련한 지는 횟수로 따지면 정말 오랜 세월 요가를 수련한 사람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작들이나 나에게 맞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내 몸에 많은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것이 이게 요가를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요가의 본질은 그냥 내 몸을 좀 알아가고 네. 나와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어려운 고난이도 자세를 목표 자세로 네. 잡고 또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뭐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한 가지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초보자분들 네. 혹은 요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고난이도 동작을 해야 요가를 잘하시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어려운 요가라고 해도 선생님이 분명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네. 초보자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기분 좋은 자극을 느끼신다면 그걸로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을 좀 알아가면서 내가 기분 좋은 자극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원장님의 지금 말씀에 저는 사실 모든 분들이 제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요가를 할 때 절대적으로 그냥 기분 좋은 자극 정도까지만 즐기시고 내 몸과 친해지는 시간, 나의 내면과 나의 몸을 관찰하고 살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실 요가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꼭 이제 물론 요가뿐만이 아니죠. 뭐 필라테스도 되고 뭐 어떤 P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나에게 좋자고 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거는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운동, 뭐 PT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던가 네. 아니면 필라테스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요가를 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내가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자극만큼만 가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하다고 네, 항상 네. 강조를 하거든요. 요가를 하시는 게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그럼요. 거잖아요. 맞아요. 오셨으면 건강을 찾아가셔야죠. 그러면 그 요가는 꼭 유연한 사람만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요가를 하면 유연성이 길러지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연성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상을 좀 덜 입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이제 요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한데 제가 요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유연해지려고 오시는 네, 거잖아요. 네. 답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속도는 다르지만요. 개개인의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열심히 하면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럼 자꾸 이제 수련하면 정말로 많이 뻣뻣하신 분들도 유연해지실 수 있는 거죠? 네. 정말로 많이 뻣뻣하신 분들도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개선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또 그 몸이 유연해야지 마음도 유연하고 사고도 유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몸만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사고랑 나의 생각도 같이 뻣뻣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연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근육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요가를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수련을 해야 될까요? 네.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자주 하시는 것이 더 좋죠.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것보다는 세네 번 하시는 네. 것이 더 좋고, 그보다 더 시간을 할애를 하실 수 있다면 더 자주 하시는 것이 좋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 지금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바쁜 분들이 많잖아요. 운동하는데 수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정해진 건 없어요. 내 몸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나는 2번을 해요. 근데 그 일주일에 2번 사이 3, 4일 동안 나는 기분 좋은 자극이 계속 유지가 돼요. 라고 하면 나는 일주일에 2번이 나에게는 충분한 충분한 거군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그 기분 좋은 자극이 12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라고 하면 나는 그보다는 더 자주 시간을 내서 하는 것들이 내 몸에는 더 좋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매일매일이 됐든 뭐 며칠 간격이 됐든 일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시간대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는 약간 운동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과 잘 활동을 하는 시간이 네. 또 다르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몸이 좀 불편하다, 뻣뻣하다 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잖아요.
사실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큰 상관은 없지만 아침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척추가 우리 제 기능의 80%밖에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실 때는 저녁보다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 네. 저는 몸이 기억하기 좋게 일정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PT나 기구 운동 같은 이제 근력 운동은 근력을 이제 많이 쌓아주는 동작들이잖아요. 근데 요가는 근력에 더 도움이 되나요? 유연성에 도움이 되는 운동일까요? 요가의 종류가 아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네.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을 스트레칭이나 유연함 쪽에 더 목적을 둔 요가를 하실 때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실 수 있고요. 또 강한 요가들, 근력을 좀 많이 요하는 요가들도 있어요. 그런 요가를 수련을 하실 때는 또 근육 강화에 더 초점을 두고 더 그 부분을 키우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가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 요가의 종류 중에서 나의 어떤 그 니즈와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 우리 프로를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또 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요가를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네. 저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게 요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외국의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네. 안나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평생 척추 측만증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걸어가시다가 하루 약간 삐끗하시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대요. 세상에.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생 휠체어만 타게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그래도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신 게 요가라고 해요. 재활 요가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요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꾸준하게. 채 1년도 안 돼서 등이 정말 펴지고, 네, 휠체어는 이제 안 타셔도 될 만큼 네. 몸이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뭐 저희도 시니어 반이 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안 아픈 데 없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온 삭신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네, 오면은 항상 아파요. 어디가 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요가가 또 자세 교정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바른 자세만 해도 우리가 겪고 있었던 통증이 조금 완화가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V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요가를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자꾸 움츠러들고 쇠약해지고 이렇게 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고 펴주고 곧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고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좀 등을 곧게 펴주는 동작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리 시니어분들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허리가 굽은 것들, 네. 그리고 좀 목이랑 어깨가 항상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엉덩이 옆에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손바닥을 살짝 밀어내면서 가슴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이제 호흡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요. 숨을 가득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밀어 넣을게요. 내쉬면서. 네. 그러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힘으로 우리 척추 골반부터 경추까지 엉덩이부터 목까지
곧게 한번 펴줄게요. 그 네. 힘으로. 네, 이 상태에서 먼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툭 떨어뜨려 볼게요. 숨을 내쉬면서. 네.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손을 어깨를 의식적으로 한번 더 내려볼게요. 여기서 두 호흡 하시고 마시면서 고개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오른쪽 대각선 사선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고개를 숙여주실게요. 그러면 내 왼쪽 목 뒷면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여기서도 두 호흡 유지하시고 마시면서 고개 돌아오실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를 여는 동작을 하나 좀 네.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숨을 마시면서 손에 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 살포시 한번 잡아주실게요. 네.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활짝 열어볼게요.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 괜찮으시면 시선도 사선 넘어 멀리 한번 바라볼게요. 네. 두 호흡 유지하시고 이제 내쉬는 호흡에 고개는 앞으로 툭 떨구면서 팔꿈치를 모아주실게요. 여기서도 두 호흡 유지하시고 마시는 호흡에 고개 정면, 팔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이때도 항상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뭐 일어서서 막 이렇게 엄청난 동작을 한 것도 아닌데 간단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호흡과 같이 조절하면서 이렇게 복부에 힘이 들어가니까 코어 근육이 딱 이렇게 바로 서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네.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잘 느끼실 네. 수 있는데요. 한 번 해보고,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고 호흡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개선된 느낌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이 프로를 보고 많은 분들이 나도 요가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부터 요가원을 등록을 해서 다니시는 게 뭐 상황상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도 뭐 지리적으로도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너무 온라인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요가는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대면 강의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이나 아니면 혈압에 좀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거를 더 권장을 해드려요. 그런 분들은 뭐 근처에 시니어 반이 따로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요. 분위기도 어떤지 한번 보시고 또 내 마음이 편한지 그 분위기는 네.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듣고 보니까 요가의 매력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아주 오래전 기원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요가를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가를 시작하시고 건강한 삶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고 또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요가를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유익하게 나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